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지금 월드컵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 거의 한국과 가나전이 있을 거고, 저도 이제 원정 월드컵 16강을 꼭 두 번째로 가기를 바라는 팬이라서 오늘 저녁부터는 이 축구를 응원할 생각이고, 이렇게 월드컵이 되고 나니까 제가 부동산 유튜버를 하고 있는 동안 역대 월드컵 동안은 부동산 시장 경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98년도 월드컵부터 4년 텀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보면 4년 후에는 이런 사이클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것도 대충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8년 프랑스 월드컵이고 2002년 한일, 2006년 독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먼저 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에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98년에 뭐가 있었죠? 98년은 한국에 IMF가 97년 말에 터졌고, 98년은 아나바다 운동이나 IMF 외환위기가 굉장히 심화됐던 시기입니다.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정말 기억이 나고, 이게 KB 부동산 통계에 나오는 건데 전월 대비로 계속해서 빠져서 전년말 대비로 마이너스 14%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처럼 공포에 질렸던 분위기인데요. 이 당시에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테니까 미분양 아파트를 사라, 그리고 취등록세도 깎아주고 감면해주고, 이런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이때 현금을 많이 쥐고 있었던 분들이 98년에 실제 많이 투자를 해서 줍줍을 한 거죠, 요새 말로. 2001년에 입주장 무렵에 이거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차익 없이 매도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강사들이 양도소득세 얘기를 안 해주고 아무거나 그냥 많이 사면 부자 돼, 자산을 가져야 부자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들어와서 양도소득세 생각 안 하고 빡 사고 나니까 주택 아파트 이제 가격 올라서 팔려고 보니까 자기가 거둔 수익에서 세금이 70% 80% 나오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 양도소득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도 최고 세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되면 수익률이 극대화됩니다. 정부가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을 줬던 시기가 98년 이 당시이고요. 그러고 나서 2002 한일 월드컵을 할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 마지막 연차에 카드 버블이라고 할 만큼 소비를 엄청나게 진작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경제가 외환위기가 극복되면서 경기가 굉장히 좋았고, 200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22% 엄청난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2000년에 중소형 아파트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서 이때도 갭 투자를 많이 했고, 재건축을 정부가 밀어주다 보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하다 보니까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가 된 반포주공 아파트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두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무려 100명이 넘을 정도로 사재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2001년에는 25평형 기준으로 2억 9천만 원이었던 게 단숨에 1년 만에 5억 1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반포주공 3단지의 16평형은 2억 1천에서 3억 7천, 재건축 그런 거를 내다보고 온 거죠. 이게 약 한 8년 후에 레미안 퍼스티지가 됩니다. 당시 트렌드가 이제 집값 상승하면 분양가도 또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니까 집값도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또 분양가가 오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 출처는 이제 오윤선님의 그 투자노트 옛날에 쓰셨던 거를 제가 찾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독일 월드컵이 되고 나서는 2006년이었는데 2006년에 바로 버블7이라는 말이 나타났죠. 지금 이제 2021년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었던 시기 이상으로 그때도 많이 올랐는데 무려 한 해 동안 14%가 올랐었고, 버블7이라는 신조어와 종합 부동산세를 탄생시켰던 기간입니다. 이 당시에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양천구, 목동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경기도 분당과 평촌 신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인 수지구가 버블7으로 분류가 되면서 정부가 이 7군데의 버블을 잡겠다라고 노무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곳이 바로 이 2006년도입니다. 이때 종부세가 탄생하게 되는데 지금의 종합부동산세보다 훨씬 매운맛이어서 거의 이 세금을 좀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이명박 정부 때 좀 만들었는데, 이때는 그런 제도 완충 장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올려가지고
충격을 가져오기도 했었죠. 그러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될 무렵에는 이때는 이제 상승세가 이제 안정적으로 가게 돼서 한 해에 2.5% 정부가 아주 좋아하는 수준의 상승률입니다.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것. 그래야 경제가 이제 GDP 상승분만큼 집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니까 경기 침체도 오지 않고 또 너무 빨리 올라서 사회 분위기가 안 좋아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바로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입주철, 왕십리, 은평, 기름 뉴타운 이렇게 세 군데 뉴타운이 입주하기 시작했고 MB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그린벨트를 헐어서 내곡과 세곡과 우면 그리고 뭐 하남 미사 그리고 고향의 원흥지구 등 이런 곳들에 엄청난 공급을 해 이기 신도시, 위례, 판교, 광교 신도시가 노무현 정부 때 기획했던 게 슬슬 입주를 시작하면서 안정세를 가져왔던 때가 바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이제 미사, 삼성, 다산 신도시들이 입주하기 시작했고 도심 뉴타운이 나타나면서 아현 뉴타운, 뭐 지금으로 따지면 마레프, 그리고 가재울, 상도, 흑석 이런 곳들의 뉴타운들이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굳이 아파트를 살기 위해서 외곽인 고양시 일산이나 성남시 분당구까지 가지 않고 강남보다도 저렴하면서 도심인 광화문 을지로 그리고 여의도 강남과 가까운 곳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직주 근접이라는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을 밀어붙이던 때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2015에서 16년도에 더 그게 심화되었지만 어쨌든 2013년 4.1 부동산 대책 이후에 너무 많은 공급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침체된다고 해서 도심 재정비 사업으로 집중시키고 신도시 사업은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공급을 줄이고 도심 내의 공급을 집중했던 시기가 바로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이고요. 우측에 보이는 이런 부지, 뭐 제가 볼 때는 마포 이쪽인 것 같은데 이런 곳들을 이렇게 보이는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시키면서 새롭게 사람들이 도심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때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아파트 여기를 매수를 해가지고 했던 분들이 돈을 최근에 많이 벌었죠. 이분들이 다시 학군 따라서 뭐 목동이나 대치동 그리고 이런 일대로 자신의 집은 전세를 주거나 매도하거나 한 후에 새로운 동네로 매수해서 가거나 전세로 가거나 뭐 이런 형태로 최근에 트렌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이때는 뭐 문재인 정부 당시인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년 말 대비로는 3.02%이지만 통계는 이렇긴 한데 서울 중심으로 엄청나게 급등이 나타나면서 9.13 부동산 정책이라는 초대형 정책이 나타났고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대출은 안 해주니까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는 형태들이 많이 나타났고 2020년 코로나 2년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폭등의 서막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입니다. 당시에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주요 대책으로는 종부세를 크게 올렸고 대출을 막았어요. 대출을 막은 게 좀 컸고 그리고 이런 대출 규제하고 세금이 올라가게 되니까 법인 투자가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법인은 대출도 잘 나오고 세율도 개인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법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지금 이제 이 시기로 오게 됐는데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던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아파트 가격들이 철옹성같이 올라가다가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했고 미분양의 조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2021년만 해도 아주 자신감이 넘쳤었죠. 아파트 없는 사람들을 아파트를 몇 개 사서 돈을 벌었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도 많이 했고요. 월급 그까짓 거 별거 아니고 월급은 마약이다 라는 헛소리도 많이 했고 자산을 사야 부자가 된다면서 아무 자산이나 막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 미국 연준의 파월 형님이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줄이니까 모두 이제 자신의 실력이 아니고 운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 연준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2022년이고 30대들이 많이 대출을 땡겼는데 그 부담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시기 그리고 둔촌주공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얘도 과연 수도권의 미분양, 대량 미분양 미계약 사례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될지 지켜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월드컵을 중심으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축구가 반드시 원정 두 번째 16강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